저도 이제 댓글을 보죠. 네. 뿌듯해하기도 하고. 특히 막 공영방송 막 이러면. 튜브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도 너튜브라고 해야 되나? 너튜브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쵸? 저도 이거 방송국 나왔는데 방송국처럼 안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솔루션에서 산림보호와 좀 에너지 전환을 다루고 있는 송한세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네, 저도 한세님하고 같이 기후솔루션에서 산림보호와 이제 탄소중립 위해서 일하고 있는 김자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후위기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KBS의 구상모 PD라고 합니다. 구상모 PD님께서 얼마 전에 제작하셨던 이제 붉은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요즘 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이제 지난달에 3월이죠. 그때 이제 저희 강원 경북 지방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PD님께서 제작하셨던 붉은 지구 이제 시리즈 4편 중에 가장 첫 편에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 심각해진 산불 이슈가 나오거든요. 작년 2021년이죠. 2021년에 9월에 방송을 했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준비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후위기를 담기에는 굉장히 촉박한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당연히 올 건 알아요. 언젠가 이게 그건 과학적인 팩트죠. 근데 이게 언제 올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한 2, 3년이 있으면 진짜 업계 용어로 2, 3년에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개월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 어떤 그런 뭐 재난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정말 기후위기가 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재난이 진짜 올까?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이 매일 산불이 나고 매일 홍수가 터지고 근데 그게 막 미국이고 유럽이고 선진국이고 이러면서 제작진들끼리 이게 뭐냐?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작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붉은 지구 1편에서도 보면 뭐 방금 말씀하신 해외 사례도 있지만 시작이 안동 산불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산불인데 안동도 원래 그렇게 많이 산불이 나는 지역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강원도를 보지만 어쨌든 영서 지역, 영동이랑 영서가 있는데 강원도도 원래 영서는 그렇게 또 대형 산불이 나는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가지고 원래 영동에서 굉장히 많이 산불이 나고 영서 지역은 산불이 나도 그렇게 대형 산불이 나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긴 했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대로 가다 보면. 얘기한 당사자기도 하지만 막상 그게 진짜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면 그게 어떻게 좋겠어요. 내 말이 맞았지라고 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기후변화나 이런 환경오염 같은 다큐멘터리나 그런 영상을 보면은 뭐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고 빙하가 녹고 있고 다 중요하고 맞는 얘기지만 진짜 우리 삶에 와닿는 부분을 이렇게 다 골라가지고 요목조목 짚어주시는 내용은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피디님의 그 작품 봤을 때는 딱 이게 홍수, 자연재해, 산불 이런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앞에 와 있구나. 이걸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그 2020년에도 우리나라도 겪었잖아요. 58일, 57일간의 장마 통해서 구례도 막 다 잠기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제3세기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이 이제 제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어쨌든 인간이 참 지혜로운 동물 같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또 어리석은 동물이기도 해서 자기 살갗에 불꽃이 튀지 않으면 사실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 건지 잘 모르거든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을 바꾸려면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느껴야지 이제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안다고 바뀌진 않거든요. 결국 붉은 지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공상과학의 일이 아니고 어디 신문기사에 써져 있는 그냥 어떤 문장 한두 문장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곳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좀 보세요 라는 게 제가 사실 붉은 지구를 통해서 뭔가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에 산불도 나고 뭐 요즘에 사실 기후위기라는 기사가 많이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기후 위기를 정말 면밀하게 그러니까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 나오고 너무 더 얘기했으면 좋겠고라는 마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사실 기후 위기, 하다못해 지구 온난화부터 보면은 얘기를 안 해왔던 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사실 그 큰 틀에서의 이야기만 이제 오가는 경우가 많죠. 얘는 계속 바뀌지만 말하는 어떤 그런 주제는 크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다 죽어 말고는 없으니까 그거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지점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뭐 어쨌든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다만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동료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저보다 훨씬 더 진짜 여기에 더 천착해서 계속해서 기사도 쓰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언론에서 기후위기를 다루는 것들은 점점 더 전문적이고 늘어나고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기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읽어주는 분들이 있는 거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목적은 결국 자기 만족이 아니잖아요. 결국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지점에서는 글쎄요, 그게 언론인들만의 그 노력으로 될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 좋은 컨텐츠가 나와도 사실 안 보면은 그만인 거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런 좋은 기사 혹은 좋은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접점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럴 수 있는 같은 조금 노력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다들 너무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조명된 이런 상황을 처음 봤다. 너무 충격적이다. 너무 심각하구나. 이런 걸 너무 느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다수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그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났던 거하고 시베리아의 동토층이 녹고 있다. 이거는 아무리 기후위기가 심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에요. 설마 저기에서까지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신 많은 시청자분들하고 제가 느꼈던 이런 충격을 혹시 PD님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촬영을 하시면서 뭐 방송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걸 보고 가장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진짜 다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다 충격이에요, 정말. 다 충격이고 동토층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았죠. 아는 것과 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봤을 때 그 충격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에서는 제가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구례가 이제 2020년에 저희 57일간의 굉장히 긴 장마가 나고 이제 댐이 이제 그래서 이제 개방이 되면서 정말 그 아래 전남 지방이 다 초토화가 됐거든요. 그 마을을 갔는데 마을이 그냥 박살이 났어요, 다. 그냥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쟁 나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멀쩡하게 살던 분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모든 것들이.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쵸?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그 산불이 났던 흔적들. 그분들도 마찬가지. 그 소방관 분들 나왔잖아요. 그분들 지금 그냥 진짜 약간 앞에 트레일러 같은 데서 살고 있거든요. 뭐 텍사스에 갑자기 한파가 불이 있어가지고 나왔던 그 사례자분들. 그 사례자들을 보면 어쨌든 기사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다 나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절망감을 이렇게 가서 딱 진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기후위기 나오면 삶이 바뀐다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잘 느끼지 못해요. 되게 운이 좋기도 한 건데 이 위도가 그 기후위기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그나마 크지 않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편집하는 사람은 같은 장면을 계속 몇 번이고 돌려보게 돼요. 시청자분들이 예를 들면 재난을 한 번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똑같은 재난을 수십 번이고 돌려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약간 무감각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뭔가 강렬한 감정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왜냐면 뭐 붉은 지구 1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난의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4부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뭐 소비자로서, 유권자로서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좀 이게 전반적으로 은은하게 이제 메시지를 깔긴 했는데 그것만으로 사실 그분들이 만족했을까? 기후위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요? 그 말씀하신 대로 화석연료 줄이고,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 줄이고, 우리의 생활이나 어떤 경제 활동이나 산업 활동이나 그런 거에서 모든 걸 다 쳐나가는 거. 이거 말고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과 밀접하게 닿아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고민인데, 어쨌든 기후위기가 극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때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